자, 여러분, 여기 자습문제 11-3, 이제 432페이지에 자습문제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그 이분산 가정 두 집단에 대한 가설검증 문제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약한 통계량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x바, x1바, x2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뭐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이런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똑같이 요 식을 이용하면, 그죠? 요 식을 이용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구할 수가 있고, 또 t 디스트를 이용하면 바로 또 여러분들이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t 값 우리가 요 엑셀에서 지난 시간에 요 했던 요 엑셀에서 p 값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실제로. 자, 이게 이제 이게 자, 이게 보시면 요게 t 통계량 계산한 값이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단측 검정의 p 값이고, 이게 양측 검정의 p 값인데, 이 값을 우리가 t 디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t.dist 하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t 통계량 값이 이 값이겠죠. 이 값이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11로 했는데 내림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내림을. 그래서 10으로 하고 이걸 1. 그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거 엑셀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나온 대로 이 자유도를 엑셀에서 준 대로 11이면 11, 10이면 10. 아마 그 엑셀에서는 이걸 반올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올림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반올림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내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냥 시험에서는 엑셀에서 준 값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자유도 때문에 조금 다른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자유도를 또 바꿔볼까요, 한번? 자유도를 여기하고 똑같이 11로 하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 값이 나오고 같죠. 그래서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양측 검정일 때 p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t 검정인데 제가 p 값을 구해라 그러면 요 t di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습문제 11-3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단순한 그냥 값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에서 배우는 게 엑셀을 이거 t 검정 이거 했고요. 벌써 이분산 t 검정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 종속 표본에 대한 검정이다. 종속 표본에 대한 검정 또는 쌍체 t 검정이다. 뭐 교과서마다 이 사용하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대응 표본 검정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대응 표본, 쌍체 t 검정, 종속 표본 검정,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자, 종속 표본이라는 건 뭐냐? 두 표본의 자료가 서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사례를 이렇게 보면 두 자동차 딜러가 같은 가격에 차를 판매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모델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델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딜러가 뭐 있어요. 있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반떼랑 그랜저는 가격 차이가 크게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딜러 A와 딜러 B가 같은 가격에 어떤 딜러가 더 차를 싸게 파는지 또는 뭐
더 비싸게 파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각 차종별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아반떼면 같은 아반떼에 대해서 A라는 딜러, B라는 딜러가 각각 얼마를 에 파는지, 그러니까 그랜저에 대해서는 얼마에 파는지, 소렌토에 대해서는 얼마에 파는지, 벤츠에 대해서는 얼마에 파는지 이런 형태로 각 차종별로 가격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가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바로 종속표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종속표본은 문제에서 주어질 때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어떤 각 데이터의 쌍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항상 같아야 되고 데이터별로 뭐 어떤 라벨이나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 각 개인별 체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별로 다이어트 방법 실행 전과 후의 체중을 각각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체중을 재고 그 다음에 뭐 한동안 뭐 한 두 달 먹고 난 뒤에 체중을 잽니다. 재는데 체중도 사람마다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냥 그 독립표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A라는 집단 전체 약을 먹기 전 전체 몸무게랑 약을 먹고 난 뒤에 각 사람들의 전체 몸무게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해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 사람별로, 그렇죠? 정재우는 정재우가 요걸 먹기 전에 몸무게 얼마였고 먹고 난 이후에 얼마였다. 그걸 딱 재가지고 데이터를 그 각 쌍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쌍체 T 검증이 되고 이때 쌍체 T 검증의 그 검증 통계량은 요 모양으로 됩니다. 요 모양인데 T는 이 T 검증이 되는 거예요. 쌍체 T 검증도 T 검증이 되고 D바 나누기 SD 나누기 루트 N인데 여기 D바라는 건 뭐냐? 각 데이터 쌍별로 차이가 나옵니다. 그죠? 차이가 나오면 그것들의 평균 D바는 각 개별 비교 단위 차이에 대한 평균이다. 이거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SD에는 요 각 쌍별로 데이터의 차이 값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게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 N은 각 쌍의 수, 그죠? 쌍의 수. 그러니까 10쌍이다 그러면 N은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니켈 저축 대부 회사는 주거용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거래하는 두 회사의 평가액을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니켈사는 10개의 주택 표본을 선택했고 두 회사를 하여금 평가 금액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표와 같아요. 그래서 집에 대해 가지고 두 회사가 이제 그 평가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누가 더 높은지 아니면 뭐 낮은지 같은지 그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각 10개의 이제 주택을 정한 거죠. 근데 주택이라는 것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평수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 집에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그 다양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 중개 수수료가 거의 뭐 하여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집에 가서 집에 노후된 정도, 수리된 정도, 나무 뭐 다양한 입지 조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손해사장님 같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수수료를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독립회원을 해버리면 조금 이제 가설 검증이 부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집별로 요 회사 얼마, 요 회사 얼마 이렇게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죠. 0.05 유의 수준에서 두 회사의 평가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설은 이제 똑같이 기무가설, 대립가설인데 기무가설은 이걸 뭐 U1은 U2하고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좀 차별성을 두기, 상체 검증에 대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가지고 UD는 0이다. 그러니까 UD라는 거는 요 두 회사의 차이의 평균은 0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세 검증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 U1은 U2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내가 감점을 할 수 없어요. 교수님, 저는 이런 의미로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U1이나 U1이 같다. 그거나 뭐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의를 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뭐 표현을 U1은 U2하고 같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감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상체검증, 이건 상체검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학생이 그걸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차이가 있는지 했으니까 이게 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건 두 회사의 평가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양측 검증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유수는 0.055 검증 통계량은 각 주택별로 가격의 수준 차이가 크므로 상체 T 검증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기강력을 설정을 하자면 상체 T 검증에 이거 같은 경우에 자유도가 뭐가 될까요? 자유도는 9죠. 9. 이게 10개의 쌍이 있으니까 자유도는 9가 됩니다. 9고 아까 0.059 하니까 여기 0.05에 해당되는 0.05 요게 0.05가 되는 요게 되겠죠. 요 값을 읽어야 되겠죠. 2.262 2.262 요걸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2와 마이너스 2.262 양극단 값으로 가면 검증 통계량 값이 그러면 기무가설 기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평균과 실제로 각각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해서 이제 D를 구하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가지고 쭉 요걸 계산하고 요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그게 D바가 됩니다. 요걸 다 더해가지고 자료 개수로 나누면 이게 그 D바가 되겠죠. D바가 되고 이것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SD가 됩니다. SD는 요 전체의 평균에다가 각 값을 요것들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하면 4.402가 나옵니다. 4.402가 나오고 그래서 n은 10이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죠. 4.6 나누기 여기 4.402 나누기 루트 n 10은 3.305가 나옵니다. 3.305 요거는 앞에서 봤던 요 그 우측 기각력 2.262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가설 검증 엑셀을 이용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여기 그 교과서에 나온 예제, 요거 상체 검증에 대한 예제를 한번 엑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지. 자, 다시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T 검증 상체 비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 변수 1의 입력 범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변수 2의 입력 범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번에는 이름표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요 샤데크 보이어 요게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설 평균차는 여전히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싱에서도 0.05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아무데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우리가 자 통계량이 아까 나왔던 그 값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측 검증일 때 B값, 양측 검증일 때 B값. B값만 보더라도 우리가 김부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양측 검증이니까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만. 딴 걸 봐서는 안 되고 요걸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검증 통계량, T 통계량 요 값을 실제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자,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차이. 자, 그 검증 통계량 값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요걸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갑자기 엑셀에서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네. 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요 처음에 D바를 구해야 되겠죠. D바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요 값에다가 이 값을 빼기를 합니다. 자, 빼기를 하고, 클릭하면, 자, 그 다음에 요 D바, 요것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SD가 필요하죠. 요거는 다시 stdv.s를 해야 되겠죠. 요것들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n은 여기 뭐, 그대로 10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대로, 그래서 요 t 통계량 값을 구해보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럼 요거 나누기 그죠? d바 나누기 그 다음에 sd 요거죠. 요거 나누기 sqrt에 10.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분모를 전체를 관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모 전체를 관료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엔터 하면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 값이죠. 이렇게 t 통계량이 구해진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종속표본과 독립표본을 항상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학생들이 잘 어려워하는 게 언제 독립표본, 언제 종속표본이냐.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다음의 경우 상세 T 검증을 활용해야 됩니다. 같은 샘플에 대하여 전후를 비교하는 경우
각 샘플의 원소들의 원래 값이 차이가 큰 경우 자동차 모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자료가 명확하게 쌍으로 주어진 경우 번호가 매겨져 있다. 둘 다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상세 T 검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이 더 정확해진다. 이런 기준으로 상세 T 검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조금 퀴즈를 보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부터는 12장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